오늘의 주제는 울릉공항입니다. 2C 등급 비행기에 맞게 지어지던 공항이 3C 등급의 비행기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활주로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토부가 또 엄청난 거를 갖고 나옵니다. 캣 1 등급의 계기정밀 활주로로 설계를 해왔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계비행 전용 공항으로 설계를 하겠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볼 때는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공항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시계 비행을 하는 공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울릉공항이 시계 비행을 하면 유일한 공항이에요. 그 계기 비행 방식으로 착륙을 할 수 있게 다 마련돼 있고, 뭐 거기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제 시계 비행으로 착륙을 하도록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울릉공항은 이제 시계 비행 말고는 방법이 없는 공항이 돼 버리는 거니까. 시계 비행 날씨 좋고 멀쩡하면 얼마든지 해요. 뭐 조종사분들이 훈련 잘 받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못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This is 울릉도. You know? You know? 울릉도 날씨가요 환장합니다. 우리 또 이원주 선배가 기상에 관해서도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원주 선배가 기상청 자료를요 2013년부터 22년에 울릉도 기상 기록을요 1시간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분석한 시정 자료가 83,052건이에요. 이만큼을 이제 울릉도 기상 상황을 1시간 단위로 다 쪼개신 거예요. 왜 하신 겁니까?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몇 킬로미터 전부터 이렇게 막 보고 접근을 할 텐데 거기서 활주로 요만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앞이 잘 보여야 이거를 눈으로 보고 내릴 수 있냐. 항공교통 관제 절차에 보면, 그러니까 시계 비행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3마일 이상의 시계가 확보돼야 시계 비행 접근 허가를 내릴 수 있다. 이걸 보고 그러면은 4.8km가 넘는 날이 많으면 뭐 오케이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한 8만 건 중에 거의 한 8천 건 조금 못 되게 4.8km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날이 10년 중에 거의 한 10%. 이제 10번 중에 한 번인 거잖아요. 정도가 되는 건데, 되는 거고. 6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시계 불량 상황에 네, 4분의 1이 아침 4분의 1이 시간대 아침에만 집중되는데, 집중돼 근데 있다. 우리 생각해보면, 야, 내가 울릉도를 놀러 가. 그러면은 오후 비행기나 저녁 비행기 타고 가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 뭐 슬롯 싸움이 치열한 네. 데도 아닐 텐데. 근데 이 시간에 10번 중에 한 번은 비행기가 못 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계 비행을 했었을 때 항공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시계 비행인 경우에는 도착지 공항의 시정이 오케이가 돼야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실제 오전 운항을 하는데 10% 정도가 저시정으로 해서 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승객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지연 및 결항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시정을 이유로. 그러면 나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울릉공항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활주로 길이가 1200m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려는 이 3C 등급의 항공기들의 최소 이착륙 거리가 1200m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더 아찔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승객이랑 짐이랑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착륙을 하면요, 이 공항은 못 떠요. 그래가지고 국토부는 무게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불안하잖아, 사람이. 그리고 안전 종단 구역도 더 해야 되고. 근데 안전 종단 구역을 하려니까 이 남아있는 그 땅이 한 30-40m밖에 안 됩니다. 종단 안전구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참 궁금해서 질문을 했더니 국토부가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마스라는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이마스는요, 비행기가 거기에 미끄러져서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무너집니다. 파쇄가 됩니다. 파쇄가 되니까 항공기 바퀴를 잡아줄 거 아니에요, 저항을 높여서. 그래서 비행기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이제 종단 안전구역에 이마스로 비행기가 들어갈 정도에 돼서 제동이 되면 다행히 서서 좋은 건데, 이거는 바다에 빠지지 않은 거 말고는 사고란 말이죠. 사고로 칩니다. 네. 사고로 쳐요. 게다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면 비행기에도 물이 굉장히 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 한번 이렇게 쓰면 다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만약에 혹시나 저런 일이 발생해서 사람이 정말 안 다치면 1번 다행인데, 두 번째는
공항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 못 쓰고 당연히 공항 막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이마스 관련된 이제 자료를 보다가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본 게요. 보잉 737-400이 이마스로 시속 7-80km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필요한 제동 거리가요 60m입니다. 근데 울릉도는 많이 뽑아야 50인데 과연 이게 제동이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이죠. 네, 이제 알파K라는 민간 조종사 협회가 울릉공항 계기 접근 절차 수립 관련돼 있는 그 유관기관 자문 회의를 주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정밀 계기 착륙 장치가 꼭 필요하다, ILS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설치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정밀 접근에 필요한 이제 뭐 RLEV라고 하든가 뭐 PBN이라고 하는 이제 성능 기반 자체 항행 시설이라든가 하는 어떠한 보조 장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설치 가능 여부를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하고, 공항 등급이나 비행 절차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건설 계획에 따라서 등급이 뭐 널뛰기 하듯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공항의 취약한 운항 여건을 분명히 개선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단축형 진입등 설치 안전성 문제라든가 뭐 취약한 운항 시정, 뭐 특히 저시정, 그리고 측풍, 그리고 뭐 런웨이도 굉장히 짧죠. 숏 런웨이 같은 안전상의 우려를 분명히 표명을 하신 걸로 저는 들었고, 이게 울릉도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내 신공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서공항이 이제 흑산도도 있고 백령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는데, 이게 계기 접근 절차 수립을 하기 위한 이제 소형공항 특별법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좀 설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저시정 상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토부 내부에서는 무슨 검토를 하고 있냐면요. 영국에서 이제 이런 연구가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계 비행 공항에서 계기 접근에 준하는 운영 절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안전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이런 자료가 있어요. 영국 항공청인가 봐요. 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국제 기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걸 이제 운영하는 어떤 게 교본 비슷하게 이제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거에 준하게 시계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뭐가 더 필요하면 조금 더 계기 비행에 준하는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한번 검토는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항공기 운항할 때도 사실은 시계 비행으로 접근을 하라고 해도 아까 말 성능 기반 항행 시스템이 장착된 항공기에서는 시계 비행으로 내리더라도 그 정밀 접근으로 내리는 것처럼 조종사가 참조할 수 있는 점을 자기가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FLS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면 ILS가 없는 공항에서 내릴 때도 이 참조점이 탁탁 떠가지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고, 문제는 이게 뭐냐면 뭔가 옵션이 더 들어간 비행기를 써야 되고, 그리고 공항에도 시설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항 시설료 더 비싸지는 거고요. 비행기 값이 비싸지니까 항공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작은 항공사들이 그런 고수준의 옵션이 들어간 항공기를 선택할 여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내용, 항공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운항을 하기 위한 게, 이게 군공항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울릉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상업용 비행기의 운항을 위한 민간 도서지역 공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성이 있어야 또 이런 항공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고, 아마 이 부분도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 같아요. 날씨 얘기를 하면서 안전도를 높이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항이 양양공항처럼 유령 공항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세금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울릉공항을 요거 군공항에 준하게 사용은 못합니까? 군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효용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예타 기준 내에서 분명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합니다. 네, 뭐 큰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첫 출연이 마지막 출연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항 전체 설계를 보면 포장 등급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1200m 활주로인 울릉도는 특이하게
활주로 강도가 군산공항보다도 튼튼하게 설계가 됐어요. 군산공항이 2,740m짜리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군 혼용공항인데, 딱딱하다. 네, 이제 뭐 등급장으로 이제 페브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넘버라고 해서 이제 PCN이라고 말하는 강도 기준이 있는데, 이제 군산이 이제 37 정도라고 치면 울릉공항이 제가 입수한 자료는 46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군 활용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했던 건 맞는 것 맞죠. 같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최종 설계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캐파와 위치가 전략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항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불만 혹은 생긴다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생겼을 때의 안전성, 그리고 사고가 또 워낙 많이 났으니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항이 잘 생기고, 그리고 또 좀 더 우리나라의 지역 연결성이 확장되는 계기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비행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던 거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어떤 돌발 상황일 때문에 비행기 공항이 이렇게 설계가 바뀌게 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다른 우려가 생기고 있고, 이 울릉공항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변수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계랑 전문가들이랑 업계가 다시 한번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 오늘 말씀 나눴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섬공항인데, 섬공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응원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타조사 같은 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상교통에 비해서 항공교통의 정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도서지역의 연결성 차원에서는 분명 공항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지역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마냥 정치 논리로서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라는 거죠. 이 도서지역 섬공항만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안전하고 활용성이 높은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 정말 많이 준비했던 콘텐츠입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자문도 얻었고 해서 나온 콘텐츠인 만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서 건설적으로 토론을 좀 더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비행은 울릉공항을 응원합니다. Thank you.